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GM이죠. 이 줌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줌이 팬데믹 때 그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줌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약간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줌이 가진 기회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줌 앞에 놓인 그 도전 과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냉철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과연 줌이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또 성장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줌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 비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줌은 더 이상 그냥 화상회의 솔루션 회사가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면 AI 우선, AI first 통합 협업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 보고 회의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협업 방식 자체를 혁신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 이 AI 우선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 우선 통합 협업 플랫폼, 상당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폰이라고 전화 기능이죠. 그리고 팀챗, 이건 메신저 기능이고요. 또 컨택트 센터 솔루션까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줌 워크플레이스라는 큰 우산 아래로 다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줌 플랫폼 안에서 웬만한 업무 소통이나 협업은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이게 만약 잘 구현된다면 사용자들을 줌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상당히 강력해질 수 있겠죠. 그 통합 플랫폼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최근 실적을 좀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25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11억 4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정도 성장했습니다. 3% 성장, 이게 아주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익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이 무려 1930% 증가했습니다. 19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340% 이상, 그러니까 13배 넘게 폭증했어요. 와, 19배, 13대, 그 숫자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매출은 3% 늘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줌이 단행했던 구조조정,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 워낙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비대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인력 감축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노력을 아주 강하게 추진했거든요. 그 결과로 매출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이익률은 엄청나게 개선된 거죠.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다른 신호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줌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시장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또 발표했다는 겁니다. 추가로 12억 달러 규모예요. 기존에 진행하던 거에 더해서 또 12억 달러를 투입해서 자사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건데 이건 보통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너무 싸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정책이거든요.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실적 개선이나 경영진의 자신감 표명 같은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줌이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 시각에서는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경쟁 환경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리고 구글 미트, 이 두 거대 기업이 정말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그 생산성 도구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태계 안에 자사의 화상회의 기능을 아주 깊숙하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번들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줌을 설치하거나 구독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쓰던 도구 안에서 바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편의성 면에서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줌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줌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살아남을지 이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네, 그 경쟁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팀주와 미트의 공세가 거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장세 둔화 문제도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아까 호스트께서 매출 성장률 3%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그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팬데믹 때 막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성장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현저하게 속도가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따가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 연간 10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대형 기업 고객 수는 늘고 있다고 해요. 그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사용자 증가세나 매출 성장률 자체는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이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고객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즉 고객 이탈률 관리가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이 고객 이탈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 신호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줌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지표를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성장률 둔화와 고객 유지의 중요성. 네, 그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네요.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요. 만약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된다거나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려워진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기업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비용 절감에 나서겠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줌 같은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싼 요금제를 쓰던 기업이 좀 더 저렴한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독을 해지해버릴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특히 무료 플랜도 제공하는 경쟁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비용 압박을 느낀 기업들이 줌을 떠날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외부 리스크는 규제 문제입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제요. 유럽의 GDPR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처럼 각국에서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줌은 화상회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규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허가 없이 외부인이 회의에 침입하는 줌 바밍 같은 보안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사용자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도 항상 따라다니는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네,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규제 강화, 보안 문제 같은 외부 요인들도 분명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수익성 유지의 과제입니다. 아까 호스트께서 비용 절감으로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높은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가격 공세를 할 텐데요. 줌이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더 쓰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R&D 투자를 늘려서 혁신적인 기능을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호스트께서 강조하신 그 AI 분야, 거기도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이나 R&D에 계속 큰 돈을 써야 한다면 과거처럼 높은 이익률을 지켜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익률이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실망감도 커질 수 있고요. 이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도전 과제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성장 둔화 우려, 외부 환경 리스크, 수익성 유지 부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저는 줌이 가진 성장 동력과 또 질적인 변화의 측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 요인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은 줌의 미래를 아주 밝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AI 동반자, AI 컴패니언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작년에 출시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요. 또 실시간으로 자막을 생성해주거나 번역까지 해줍니다. 회의 중에 놓친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요.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정말 눈에 띄게 향상시켜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업무 효율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이런 AI 기반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이 앞으로 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들도 물론 AI 기능을 넣고 있지만 줌이 이 분야에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AI 동반자 기능이 유용한 건 맞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쟁사들도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기능일 수도 있고요. 물론 기술 경쟁은 계속 되겠죠. 하지만 줌이 가진 근본적인 강점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사용 용이성이에요. 줌은 정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별다른 교육 없이도 바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여할 수 있죠. 이게 팬데믹 때 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는 기술. 이것도 줌의 핵심 경쟁력이죠.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강력하게 구축된 브랜드 인지도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제는 줌으로 회의하자 하는 말이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일 정도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이미 형성된 사용자 네트워크는 신규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자산이죠. 사용 편의성이나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는 확실히 줌의 강점이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적인 성장률 두나 이면에 있는 질적 성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가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기업 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번 1분기에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더라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대형 고객들은 한번 계약하면 잘 바꾸지 않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 줌폰, 컨택센터 등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줌의 수익 기반이 점점 더 안정적이고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줌폰이나 팀챗, 컨택센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 화상호의 앱을 넘어서 기업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책임지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과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형태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잖아요.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는 줌과 같은 협업 솔루션에게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확실히 줌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줌폰이나 컨택센터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전력들이 성공한다면 분명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과 계속 싸워야 하고요.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점점 강화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련 규제 같은 이런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뭐랄까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면성이 뚜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아요. 줌은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AI 같은 미래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업 고객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이런 전력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줌이 추진하는 이런 여러 노력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실제 재무적인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또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전달드린 정보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